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1일 오후 5시 반입니다. 미국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한국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미 상원 트럼프 탄핵 재판정에서 민주당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비공개 비디오들을 편집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미 의회를 지키는 경찰이 찍은 것을 중심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보다 훨씬 더 긴박합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민주당 소추위원들이 설명을 해 갑니다. 트럼프가 선동한 것이 군중들을 흥분시켜서 바이든 당선을 확정짓는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저지하려고 한 내란 선동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펜스와 펠로시가 매우 위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스가 제1타겟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을 충직하게 4년 동안 보좌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사회를 볼 때 선거인단이 확정한 투표를 인정하지 말고 뒤집어라. 뒤집어달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펜스는 저항을 하죠. 나한테는 그런 헌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사회만 볼 뿐입니다. 하면서 그날 아주 담담하게 사회를 봅니다. 그 순간에 백악관 앞에서 대군중이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가지고 트럼프의 선동을 듣습니다. 트럼프는 7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노골적으로 마이크 펜스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당으로 진격하라. 나도 따라가겠다. 혼내주자. 나라를 되찾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니까 군중들이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관. 5명이 죽는데 이런 난동을 일으켜 놓고도 펜스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펜스는 대통령이 유고되었을 때 권력을 승계하는 제1순위입니다. 제2순위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입니다. 이 폭도들이 들어오니까 제1순위, 제2순위 펜스와 펠로시가 긴급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대피해요. 대피한 직후에 바로 난동자들이 그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동영상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펠로시 사무실로 들어간 자의 동영상을 분석해 보면 그 자가 아주 고성능 전자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배신자 펜스를 잡아라. 배신자 펜스를 잡아라. 낸시 펠로시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교수대를 바깥에서는 세우고 있었습니다. 펜스를 총살하자. 교수형에 처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어마한 동영상이 어제 미국 전역에 아니 세계를 향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그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필두를 달리는 공병호 TV, 한 두 번째쯤 되는 신인균 TV, 이 공병호 TV는 1월 6일 그 난동을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여러분 알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공병호 TV가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공인이죠. 공인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병호 씨는 그냥 힘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월 7일 올린 동영상의 제목이 이겁니다. 시민들 한거 시작되다. 미국 시민항쟁. 지도자들이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미국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그 남동이 저 한국의 무슨 4.19 어거쯤 되는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걸 제가 녹취를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공병호 TV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 앞에 한 3분 정도 제가 녹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들은 바가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가 미국의 연방의회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분이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결국은 의사 일정이 다 중단이 되고 의원들은 대부분 다 피신한 상태고 현재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장악한 상태고 현재 내셔널 가드 방위군이라고 부르죠. 국가방위군이 지금 수도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1200% 정도 확실한 거죠. 1200%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100%가 아니고 1200%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한 200만 표 정도를 만들어서 쑤셔 넣은 겁니다. 미국 전역에 쑤셔 넣은 것이 아니고 경합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만 표를 집어넣어서 권력을 만든 겁니다. 그 권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측 사람들은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답니다. 어제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치밀하게 16 난동을 준비를 해왔다. 내란 선동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였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는 공병호 씨가 미래 한국당 공천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얼마나 유약한 그런 자세를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거리를 메운 수많은 사람들도 저하고 마음이 같을 겁니다. 미 합중국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냥 후벼 파듯이 그렇게 아픈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항거합니다. 그 이하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기록에 남을 겁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병호 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 정보에 대해서 왜곡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아리조나주 피닉스로 날랐다는 미국의 페이크 뉴스를 그냥 받아서 전했더니 대한항공에서 발끈해가지고 그거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가지고 그 동영상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씨뿐만 아니라
신인균 등 여러 사람,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비판하기 전에 유튜브, 음모론 유튜브는 자신의 과오를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공병호 씨가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비판하면은 그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공병호 씨와 같은 이 음모론자들이 이 정권의 거짓말을 비판을 하면은 그 자체가 코미디가 된다는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공병호 씨가 미국 대선 음모론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5일 총선도 사전 투개표 부정이 저질러졌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혹세무민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음모론자들 일각에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4월 2일, 3일 금토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반대운동. 이거는 야권 단일화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 이 싸움에서 치명적입니다. 사전투표 부정론은 결국 당일투표 부정론과 똑같습니다. 투표해봤자 내 표가 달아난다고 하면은 투표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반문재인 정서가 그래도 확산이 되어가지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의 전주곡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단일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 여당은 조직 동원력이 있어가지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유진영은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한 표도 부족합니다. 아마 한두 표 차이로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런 판국에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20대가 지금 기성세대와 똑같이 반문재인으로 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주말에 투표를 하고 당일은 놀러 간다든지 하도록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는 운동 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문재인을 떠난 중도층이나 젊은층이 보면은 저런 한심한 사람들이 우파라고 보수라고 하고 있구나. 가까이 가기 싫다. 정내미가 딱 떨어질 겁니다. 이를 어떻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딱 하나 기준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좌익은 거짓말의 화신들입니다. 그러나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지금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인데 김일성은 거짓 세력, 대한민국은 진실 세력입니다. 괴물을 닮아간다는 뜻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좌익도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같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좌익은 거짓말을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파의 거짓말은 견딜 수가 없어요. 좌파는 거짓말을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니까 존립이 가능합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음모론을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대부분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저 말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음모론과 자유진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사람들이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우냐. 권력자가 4년 동안 3만 한 1000건 되는 거짓말을 쏟아부으니까 그 우직한 미국 사람들의 한 30%가 부정선거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방송을 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이 MOB, 폭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폭도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몽둥이를 든 폭도가 있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폭도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폭도가 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